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SNS 홍보를 위해서는 사진의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도 요즘에는 매우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SNS 홍보를 위해서 사진을 어떻게 찍는 것이 가장 좋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진이라고 하는 거는 구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이 이렇게 찍힌 사진들은 보면 안정적인 구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진에서의 구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이제 선과 형, 양, 움직임, 선, 직선, 곡선, 대각선, 수평선, 수직선, 뭐 이런 여러 가지 등을 이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 사물에 대한 모습을 안정감 있게 보이는 거죠. 자, 이거는 사람이 이런 자연 만물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사진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부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일부만 나타나는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실제에 있는 모습과 같은 형태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담는 것을 이제 사진을 잘 찍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인물이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또는 어떤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내가 찍는 것이 어떠한 것을 찍는 거에 따라서 내용들, 찍는 방법,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누구나 다 있는 대표적인 카메라가 되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도 매우 잘 찍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스마트폰이 요즘에는 DSLR, 일반 카메라, DSLR보다 더 좋다, 화질이 너무 좋은 것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DSLR보다 슬림화된 스마트폰이 훨씬 더 좋다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스마트폰으로 찍을 때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자, 스마트폰으로 찍으려면 첫 번째 스마트폰에서 찍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렌즈를 닦는 겁니다. 보통 스마트폰은 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손으로 항상 전화를 쓰기 때문에 렌즈를 자꾸 만지게 돼요. 그래서 렌즈가 얼룩이지게 됩니다. 그래서 렌즈를 닦아줘야 되는데, 안경 닦는 천으로 렌즈를 잘 닦아주면 깨끗하게 되죠. 그러면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렌즈를 먼저 잘 닦아줘야 된다. 이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선명하게 잘 찍혀야 되기 때문에 선명한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렌즈를 잘 닦아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찍는지에 따라서 구도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음식을 찍을 거냐, 내가 먹는 모습을 찍을 거냐, 내가 물건을 찍을 거냐, 내가 살아있는 동물을 찍을 거냐, 채소를 찍을 거냐,
과일을 찍을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촬영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수직적인 구도를 보면, 수평적인 구도는 아까 보았듯이 수평에서는 이렇게 수평에 있으면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이렇게 수평이 3분의 1 부분에 이렇게 맞으면 안정감이 있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직적인 구도에선 이렇게 제가 선을 좀 삐뚤하게 걷지만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구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3대 2, 그래서 3대 2의 구도로 찍는 것이 안정감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야 안정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게 매장을 찍는데 매장이 이렇게 사각형이라고 하면 얘가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반듯하게 찍혀야 되는데, 찍다 보면 이게 뭐 삐뚤어진다든지 이렇게 삐뚤어지게 찍힌다든지, 그러면 보는 사람이 불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직과 수평을 이렇게 맞춰주고 찍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안정감을 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가게가 이렇게 있는데 가게에 중요한 게 뭐죠? 간판이죠, 간판. 이 간판 부분에 대해서 간판에 상호하고 연락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간판 부분을 수평을 잘 맞춰서,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나오면서 간판이 눈에 들어오게 찍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은 누구나 촬영을 해본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쉽진 않습니다. 아, 이게 뭐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사진 작가들이 이제 뭐 웨딩 촬영 뭐 이런 걸 하죠. 그러니까 웨딩 촬영 같은 걸 하면 신랑 신부가 아주 멋진 포즈를 취하고 전문가가 사진을 찍음에도 불구하고 한 100장 찍어야지, 100장 찍어야 그 중에 몇 장 건지게 됩니다. 근데 일반인이 사진을 전문으로 배우지 않았는데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100장 찍어서 한 장도 못 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장 찍어 놓고 나 다 찍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진 한 장 찍어 놓고 완벽하기를 바라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찍다 보면 이걸 맞춰서 여러 번 찍어보다 보면 그 중에서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스마트폰은 일반 카메라하고 달라서 예전에는 필름을 써서 필름 값이 나갔지만 요즘에는 필름 값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장을 찍든 1000장을 찍든 많이 찍어보는 것이 좋다. 그래서 많이 찍기를 권합니다. 요즘에 이제 많이 산도 찍고 꽃도 찍고 과일도 찍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맛있는 음식도 찍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을 찍을 때는 어떻게 찍는 것이 좋으냐 하면 이렇게 삼각형 구도로 찍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 구도로 찍어야 사람이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지만 구도가 구름까지 해서 이렇게 안정감을 이렇게 느끼게끔 찍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삼각형 구도가 아래쪽에 무게를 주게 돼서 아래쪽에 이렇게 무게를 주게 돼서 안정감이 생긴다. 그래서 위에 쪽은 좀 가볍게 하고 아래쪽은 이렇게 무겁게 함으로써 안정감을 느끼게끔 했고, 특히 이 뒤에 보면 이렇게 바위가 있는데 이 부분도 무게감이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안에 있는 삼각형과 밖에 있는 삼각형, 이렇게 두 가지 구도를 같이 잡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사진을 찍는 것이 인물이냐 사람이냐에 따라서 통일감과 안정감을 주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굉장히 발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사선을 이용하는 구도입니다. 자, 사선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사선을 이렇게 넣으니까 역동감이 생기죠. 또 여기도 사선을 똑같이 찍은 것 같지만 여기도 사선을 이렇게 넣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넣음으로써 역동성을 주게 되는 형태이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선이 안쪽 중심으로 모이게 해서 역동성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역동성을 느끼게 한다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는 형태로 함으로써 더 역동성을 느끼게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찍고자 하는 것이 똑같은 모습의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구도를 잡느냐에 따라서 생동감이나 긴박감 이런 것들이 달라지죠. 아까처럼 수직과 수평에 대해서는 안정감이었고, 이렇게 수직과 수평에서는 안정감을 주었다면 대각선으로 주는 것은 역동성을 주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각선으로 사선을 만들어내는 것은 역동성을 나타낸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직 수평의 황금 분할이 어떻게 되냐 하면 3대5. 이거 왼쪽 오른쪽은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1대2. 이런 식의 구도가 황금 분할 구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앞으로 사진을 찍어 보실 때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사진을 찍는다면 훨씬 더 좋은 구도의 사진을 찍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도는 인체의 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건축, 미술,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에 가장 안정적이고 편안한 느낌으로 주는 구도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황금 비율이 있는데 화면을 상하좌우로 3등분으로 나누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중앙에 놓는 부분으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수직, 수평을 3등분을 합니다. 사진에서의 3등분을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이 교차하는 포인트에 위치함으로써 사진의 고급성을 나타낸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정중앙에 놓고 찍을 수도 있어요. 정중앙에 놓고 찍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사진이죠. 근데 정중앙에도 잘 못 놓고 찍는 부분이 있어요. 우선 제일 처음에 사진을 찍는다
라고 하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정중앙에 놓고 찍는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좀 내가 이 부분을 잘 정중앙에 놓고 찍는 것을 잘 찍는다. 이건 제품이죠. 제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찍게 되는데 뭐 어떤 부분을 하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해야지 되는 부분이 수직과 수평에 대해서 맞춰놓고 찍는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이게 1번 이 수직 수평 맞추는 게 2번 3번이 역동성 3번이 역동성 이렇게 역동적으로 찍는 거 그 다음에 4번이 이렇게 4단계로 3, 3 해서 9등분으로 나눠서 4개의 포인트로 찍는 방법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옆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물 사진을 찍는데 한쪽 방향으로 기울였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기울인 바라보는 방향 쪽 같은 부분이 넓게 등진 부분을 좁게 하고 그리고 얼굴을 3등분한 부분에 얼굴을 이렇게 3등분한 포인트인 이쪽에 또 이쪽에는 놓을 수도 있겠죠. 반대로 했으면 또 물건이나 다른 제품이나 있으면 양쪽에 놓을 수도 있겠죠. 여러가지 부분으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이렇게 4개의 포인트에 맞춰서 위치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고급스럽게 나타내주는 사진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훨씬 더 사진이 고급스럽고 안정감을 주고 잘 찍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이나 다른 것을 찍었을 때는 항상 이렇게 헤드룸에서 일부 공간을 띄워놓고 찍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안정감과 무게감이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노이즈룸 해가지고 바라보는 곳이 넓게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이 좁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어중간하게 찍으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중앙에 놓고 찍으면 좀 이상하겠죠.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연에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은 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가는 방향, 당연히 가는 방향이 넓고 뒤에 가는 방향이 뒤에 따라오는 방향이 좁게 됩니다. 반대로 앞으로 가는 방향이 좁고 뒤에가 넓으면 앞에 가는 방향이 좁고 뒤에가 넓다. 그러면 어떻게 느낄까요? 쫓기는 것처럼 쫓기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도 이런 가는 방향의 앞쪽을 넓게 찍어야 된다. 그래서 어느 방향, 상하 좌우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가야 될 방향을 넓게 주는 것이 안정감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디자인을 할 때 제품 사진을 찍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물 사진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사진을 찍을 때 내가 음식을 찍게 돼요. 음식을 찍는다. 내가 음식을 찍는다. 그러면 음식이 그릇에 식탁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식탁에 음식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진을 어떻게 찍을까요? 음식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이렇게 상을 차렸는데, 그러면 사진은 어떻게 찍을까요? 어떻게 찍을까요? 이렇게 찍을까요? 이렇게 찍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찍을까요? 이렇게 찍을까요? 자, 여기서 1번, 2번, 3번 어떻게 찍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찍는데, 사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찍는 부분은 1번으로 찍는 것이 맞고요. 1번으로 찍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찍고 나서 다 찍었다고 해요. 아, 나 다 찍었어. 나 음식 사진 다 찍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SNS, 특히 이제 온라인 홍보를 위해서 사진을 찍는 거는 전체적인 이렇게 사진도 필요하지만 이 하나, 이렇게 음식 하나에 대한 사진도 찍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음식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사진을 이 음식을 이 그릇 위에 이제 음식이 이렇게 놓여 있겠죠. 음식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음식이 여러 가지 조리를 해서 음식이 이렇게 있으면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사진은 어떻게 찍을까요? 자, 이렇게 자, 1번, 2번 어떻게 찍을까요? 자, 사진은 어떻게 찍는 것이 좋으냐면 특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온라인에 홍보하려면 어떻게 찍는 것이 좋으냐 하면 2번으로 찍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으로 찍어야 좋다. 왜 그럴까요? 자, 왜 2번으로 찍어야 되냐면 이렇습니다. 2번으로 찍는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내가 찍고자 하는 것이 그릇이 아니라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으로 찍으면 그릇이 돋보이게 돼요. 그래서 음식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찍으려면 음식을 중심에 놓고 그릇은 자르고 이렇게 그릇을 잘라서 음식만 중심적으로 나오게끔 찍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어떠한 이제 결정적인 장면일 때 문다든지 웃는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그 상황을 보면 인물의 사진을 찍는데 인물의 사진이 어떻게 찍냐면 그림은 제가 잘 못 그렸지만 이제 얼굴이 있으면 얼굴이 이 안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얼굴에 머리가 이렇게 걸쳐서 있고 머리를 이렇게 자릅니다. 머리를 잘라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얼굴에 있는 눈과 코와 입의 표정이 살죠. 표정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 전체가 나오면 얼굴 전체가 나오면 그 표정이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만 클로즈업해서 찍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내가 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찍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찍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일 가게나 야채 가게는 빛을 푸른빛, 블루, 그린 뭐 이런 빛을 이용을 해서 찍어야 되고
정육점이나 음식점 중에 끓이는 음식점 이런 데는 레드, 붉은 빛을 띄워서 찍는 게 좋죠. 내 고깃집이면 레드, 횟집이면 블루 이렇게 된다. 음식을 찍을 때. 그래서 색상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화면의 구도를 이렇게 맞춰서 찍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포인트를 맞추기가 어려운데 스마트폰에는 이렇게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게끔 안내선 기능이 있습니다. 안내선. 그래서 핸드폰에 보면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 안에 들어가면 안내선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을 선택을 하면 3 곱하기 3이죠. 3 곱하기 3이라고 하는 옵션에 핸드폰마다 기종마다 이 명칭은 다르지만 안내선이 있습니다. 그럼 안내선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안내선을 보고 찍으면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게 찍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홈페이지 만드는 겁니다. 자, 네이버에 들어가면 모두라고 해서 검색을 하면 네이버 모두 들어가면 무료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그 다음에 쇼핑몰을 만들 수가 있고 상품 디자인을 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에 보면 로그인 하고 또는 나도 시작하게 하면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들어가고 그리고 누구나 쉽게 무료로 만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 편집이 가능하고 모바일에서도 되고 예약이나 결제 기능도 있고 개인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커피식, 그 다음에 골프 피팅샵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가게들이 현재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료로 네이버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고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고객하고 톡톡이라고 해서 메신저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검색 등록도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스티커도 만들어주고 통계 기능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쿠폰이나 이벤트를 공지할 수도 있고 일정이나 예약 관리도 할 수 있고 상품도 스토어하고 연결해서 쉽게 판매도 할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상담은 네이버 톡톡이나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되고 모바일 홈페이지 하나를 만들면 PC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지인한테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전화가 걸려오는지 비즈캐쳐로 확인할 수도 있고 모바일 홈페이지 주소를 온라인상 SNS상에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고객 설문 같은 경우도 네이버 오피스를 갖다가 연동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이렇게 누구나 쉽게 들어가셔서 보면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모바일 편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템플릿이 나옵니다. 추천 템플릿. 그러면 내가 단순 템플릿을 선택을 할 건지 네일샵인지 농장인지 목장인지 미용 스파인지 배달 음식점인지 법무 세계 회계인지 병원 의원인지 부동산 중개인지 빵집 제과점인지 숙박 캠핑장인지 슈퍼나 마트인지 스포츠 헬스인지 등등등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빵집을 한다 그러면 빵집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페이지가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8, 9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마다 들어가서 사진과 글자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여기에 버튼을 넣는다든지 글씨를 쓴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사진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저는 컴퓨터를 잘 해서 만드는 데는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처음에 하시면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아무리 쉬워도 어렵기 때문에 하루 이틀 3일 걸릴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주고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선물해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아들이나 딸한테 만들어서 나한테 보내봐 라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관리를 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보를 입력을 하고 다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모든 페이지의 내용을 다 넣게 되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 더 편집할 수 있으면 선택해서 편집을 하고, 내용을 이렇게 다 넣게 되면 홈페이지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쿠폰이나 이벤트나 이런 것들 할 수 있고, 다 됐으면 홈페이지 반영할 수도 있고 네이버 검색에 노출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군에 대해서도 가격대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죠. 그리고 쿠폰이나 이벤트를 해서 몇 시에는 언제 할인해요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해서 시간대별로 페이지를 노출한다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다 반영이 되고 하면은 오픈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페이지를 더 추가하려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갤린더라든지 스토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건을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 스토어를 연결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스토어에 들어가면 모두의 내 스토어팜 연결하기를 누르고 동의하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동의하기를 누르고 약관에도 판매 약관 동의를 하고 확인을 하면 연결이 되고, 검색에도 노출해서 그러면 네이버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상품을 이제 상품 관리에 들어가서 또는 판매 관리, 정산 관리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오면 상품 관리에서 상품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실습은 할 수 없었지만 요즘에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무료로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내가 가게를 하는데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도 진행을 할 수 있고 온라인 홍보에 대해서도 진행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적용을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또는 메일을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만나 뵙고 설명을 드렸으면 더 좋았고, 이렇게 직접 핸드폰으로 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